오늘 코너는 저희가 좀 특별하게 마련해봤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난달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2024년 한 해 씀씀이를 점검하는 중요한 정례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그 결과 들어보려고 하는데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김성수 경기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성수 의원님은 우리 굿모닝 OBS도 처음이시지만 이 OBS 라디오 이 스튜디오에 나오신 것도 처음이세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수 경기도 의원입니다. 하남 출신이고 이번에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이 방송 원래 이 김성수 의원님이 그 좀 이렇게 가리시거든요. 우리 아무 방송이라는 게 나오시지 않는데 우리 작가님의 열성적인 이 그 저기 어떤 촉구와 그리고 우리 아무 방송이나 안 나가시는데 우리 OBS 라디오라서 나오셨다 요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이런 시간에 꽤 나오셔서 가지고 좀 정말 영광입니다. 좀 감사드리고요.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아유 예. 그러면 저 본격적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 정례회 끝나자마자 이제 대단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막 끝난 우리 결산 심사 얘기 한번 좀 들어보죠. 많은 분들이 예산 뭐 이거는 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뉴스 속에서 뭐 네. 국회에서도 예산 얘기 막 나오고 이 결산은 조금 낯설어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이 좀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결산 심사가 왜 중요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1년 동안 쓸 돈을 네. 이제 계획하는 거고 결산은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이 있거든요. 예. 비유를 하자면 이제 한 해 동안 이제 도정이 어떻게 운영됐나 또 이렇게 또 성적표를 받는 그런 일입니다. 또 예. 세금이 또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였는지 또 예산이 당초 목적에 집행됐는지 또 그리고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또 그런 것도 확인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또 우리 결산특별위원회는 성적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또 부족한 부분은 반성하고 예. 잘된 부분은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은 앞으로 쓸 돈을 계획하는 것 그리고 네. 결산은 그 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거. 네. 그럼 한편으로 저희 세금 내는 저희 입장에서는 결산이 더 중요한 문제 같기도 해요. 예. 또 5대 5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정책이 잘 세워져야 또 예. 그게 또 어떻게 쓰여지는지 검사도 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네. 예. 아니 의원님께서 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예결특위에서 아주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네. 이 경기도 재정이 무려 이제 38조 원이나 되는데 이번 결산 심사하시면서 느끼는 감회,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1기 때는 예결위 부위원장을 했었고 예. 이번에 3기 때는 이제 위원장을 맡아갖고 했던 결산 심사였는데요. 예. 이게 또 38조가 넘다 보니까 또 경기도의 막대한 예산이 도민의 삶이네 어떻게 이바지했는지 또 하나하나 들여다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짧은 일정 속에서 의원들과 함께 밤낮 없이 심사하고 세금이 낭비 없이 또 쓰여졌는지 점검하고 또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도정이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있는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의원님 이번에는 좀 특이한 게 이 경기도청하고 이 교육청의 예결특위가 분리 운영이 됐더라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이렇게 하니까 이 현미경 심사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좀 호평을 하시던데 어떻게 좀 심사 과정에서 좀 긍정적인 변화 좀 느끼십니까? 네, 1기 때는 이제 좀 정신이 없었는데 네. 이번에 3기 때 제가 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제 이게 분리가 돼서 근데 이제 각자 예산을 보니까 심층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는 시간은 좀 많아졌고 예, 근데 이제 도청과 결산을 들여다보는데 시간이 의결 기간이 좀 적어들었다. 왜냐하면 이제 공간을 같이 쓰다 보니까 나눠 쓰다 보니까 이제 회의장을 나눠 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 그 예상치 못했던 거네요. 그러면. 네. 그것 때문에 조금 기일 잡기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심사도 하고 결산 심사를 하려면 뭐 추경까지 하면 추경 심사하고 이렇게 해서
쭉 붙어서 한 그죠. 5일 6일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한 며칠 쉬었다. 뭔가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흐름이 깨지더라고요. 아이고 참. 네. 예.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이런 거를 하시면서는 그 대책을 좀 마련을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의장님께서 아마 이제 대안을 마련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예. 이제 양당 또 대표단도 있고 예. 거기서 이제 논의를 해서 이건 안건으로 제가 좀 제안할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게 모든 게 이 공부를 하던가 이 놀더라도 흐름이 중요한데 중간에 끊기면 안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런 점 이제 빨리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024년 예산 집행의 쟁점 사항 좀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좀 어떤 사업들의 그 어떤 집행 내용들이 좀 주목을 받으셨다고 보세요? 이번에 들여다 보니까요. 이제 기회소득 사업이었습니다. 기회소득 사업. 네, 이게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예. 기회소득 산업이 있었죠. 집행률을 비교해 보면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 등을 검토했는데 예. 청년 기본소득하고 또 농업인 또 지원소득 지역 앞에 이제 특정 계층에 대한 지역에 편중될 수 있는 예산을 이번에 이제 집행부에서 세웠고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저희가 이제 부합하게 또 했는지 이제 면밀하게 좀 살펴봤고요. 예.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정책의 또 방향하고 가치가 담긴 또 거울이니까 예. 그거에 대한 저희가 특위위원님들께서 도민이 또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지속화 가능한 예산인지 예. 원칙에 따라서 심사를 임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청년 기본소득, 뭐 농업 지원이나 뭐 지역 화폐 이런 게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편중되면은 그야말로 어떤 정책의 어떤 기본 의도랑은 완전히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도전체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의원님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예결특위에서 보시면 이 예결특위에 계신 이 의원님들은 이 모든 이 예산들을 그냥 통과가 아니라 그야말로 맨눈으로 이 또 재검토 같은 걸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의원님 뭐 다른 의원님들도 있으시겠지만 의원님만의 어떤 재검토 원칙 그런 게 있습니까? 있죠. 저는 3가지 기준을 항상 염두에 두는데요. 예. 첫 번째는 또 이렇게 실효성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현실 효과가 없으면 저는 과감하게 조정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실효성. 네. 예. 두 번째는 우리 형평성이죠. 또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쏠리는 거는 반드시 다시 들여다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속 가능성입니다. 네.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도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구조인지 이런 예. 것도 저희가 살피고요. 예. 또 그리고 반복적인 이월 불용이 있는 사업은 그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이 없다면 과감하게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도민의 혈세는 또 신중하게 엄격하게 사용돼야 하니까요. 네. 우리 맨날 우리 얘기할 때 우리 피 같은 내 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의원님의 원칙 실효성, 형평성, 지속 가능성. 이거 좀 좋습니다. 네. 뭐 다른 분들은 여기에 뭐 다른 원칙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김성수 의원님은 이 예산을 재검토하는 원칙에 있어서 실효성, 형평성, 지속 가능성 이걸 보고 계시다. 좀 이렇게 든든합니다 저희들이.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저 의원님, 요 네. 작년 살림을 이제 좀 복귀하는 거 이게 그냥 의무적으로 남들이 예전 의원들이 했으니까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앞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 살림 좀 더 잘 꾸리려고 하는 그런 액션인데 그러면 이번 결산 심사에서 발견된 문제점들 당연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번 연말에 있을 이 본예산 심사 좀 어떻게 좀 고쳐질까요? 네, 이번 심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들은요. 예. 예컨대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예산 집행률 저조가 좀 많았고 반복적인 불용 예산, 또 예. 이제 실질적인 사업들도 2026년 본 예산의 심사에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은 그 예산을 단순히 배정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구조 예. 그렇게 짜여 있는지를 자세히 검토해야 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집행과 긴밀히 또 협의하고 예. 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권고해서 해야 되고요. 또 예산이 책정되는 순간부터 집행까지 예. 도의회 전 과정을 도의회도 또 전 과정을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되는 거 이거는 진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억장이 무너져요. 빨리빨리 이런 뭐 도로라든지 이런 거 좀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요.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좀 많이 좀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의정 포커스 이제 김성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지난달 있었던 그 정례회에서 이 예산 관련 이 우리가 낸 세금 어떻게 과연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저희가 속속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얘기까지 먼저 하고 다른 주제 한번 해볼까요? 의원님, 이 결산 심사를 계속 이렇게 하시는 입장에서 계속 그 초선 의원으로서 계속 오랫동안 이 예산결산위원회에 계셨잖아요. 네네. 그 예산 편성할 때 좀 이전만은 좀 보완해야 되겠다. 뭐 특히 이번 같은 경우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무엇보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지 않나. 예. 이게 재정은 무관하지 않고요. 예. 그다음에 또 그런 만큼 한정된 지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지가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민생에 밀접한 사업, 주거, 교통, 그 생활 밀접한 분야에 좀 비중이 좀 더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반면 또 이제 실효성이 낮은 거에 형평성 논란이 있는 사업은 또 반복적으로 예산을 이열하거나 불용하는 사업은 가감히 조정하고요.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예산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전략적으로 또 정밀하게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편성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의원님, 저 계속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우리 의원님이 또 이제 그 지역구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또 여기 나오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하남의 토박이십니다. 네. 이 하남의 이 지역구를 두고 계신데, 그럼 우선 하남의 현안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이 하남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급속한 도시 성장으로 해서 원도시인가 또 신도시 간의 또 격차가 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교통하고 또 인프라, 그다음에 또 생활 편의 시설, 또 교육 여건 등에서 체감되는 격차가 좀 커지고요. 근데 원도심 주민들께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좀 호소하시고, 신도시 주민들께서는 빠른 정주 기반을 조성을 원하시고, 또 신도심에서는 또 계획적으로 기반 시설 확충, 또 이제 원도심에서는 생활환경 개선과 재생 사업을 병행 추진해서 이제 하남시 전체가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균형을 좀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예산 확보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네. 근데 최근에 의원님께서 이 덕풍시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 확보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하남 발전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임기 중에 해야겠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임기 동안 또 이제 하남시 또 전통시장하고 또 덕풍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저희가 좀 집중하고 있고요. 일부 예산을 확보했는데 환경 개선 사업을 해서 앞으로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연계해 나갈 예정이고요. 동시에 또 하남 교통망 개선, 지하철 역사 주변이라든가 도시 정비나 도심 주변의 순환 교통체계 구축 이런 걸로 병행해서 좀 추진하고 있고요. 또 결국은 또 지역 발전은 하남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이 연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기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고 하남의 내일을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남의 덕풍시장의 어떤 발전 모델이 일종의 그 마중물이 돼가지고 좀 앞에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요. 저희 의원님 하면 이 인생 누구나 이제 인생 멘토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의원님의 부친께서도 이 정치를 하셨습니다. 네네. 네. 그 아무래도 뭐 어떤 의정 활동을 하실 때 과연 아버지는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떠십니까? 그렇죠. 이제 뭐 제가 정치를 시작된 계기도 지금까지 의정 활동하면서도 이제 자주 생각나시는 분이 이제 어려울 때는 또 아버지가 이때는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아버지께서 또 평상시 살아생전에는 항상 이게 바삐 다니셨길래 제가 왜 이렇게 다니시냐 했더니 현장에 많은 시민과 주민을 만나야 그 안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죠. 현장에 답이 있다. 요거는 좀 정말 많은 분들이 쓰는 말이긴 합니다만 이 우리 김성수 의원님의 부친께서도 정치 활동을 하실 때 항상 입에 달고 다니셨군요. 그렇죠. 그럼 진짜 그런 말씀하시면은 의원님도 그 보통 저희 일반 가정에서도 이 부모님 얘기하시는 거 아이들이 듣는 척 많은 척해도 다 듣더라고요. 그죠? 다 듣죠. 그것도 진짜 많이 평소에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의원님한테도 영향이 많이 갔겠네요. 그렇죠. 많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항상 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주민들한테 경청을 해서 그게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현장에 바삐 다니시는 우리 김성수 의원님은 이제 방송 웬만한 데는 잘 안 가시는 이유가 바로 현장을 가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네, 뭐 그것도 있고 이게
상임위하고 얘기를 동시에 두 개라면은 진짜 바쁘거든요. 예. 어떨 때는 집에 한 일주일씩 못 가요. 수원에서 그래요? 먹고 자고 하느냐고. 예. 새벽에 끝나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 11대 도의회 임기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도 안 남았죠. 네, 1년 안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이것만큼은 꼭 완수하고 싶다.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의정 활동을 이제 마무리하는 지금 이제 제가 두 가지를 하고 싶은데 이제 첫 번째는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예산 구조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 하남시 균형 발전 기반을 단단히 다져놓는 거고 또 예산이 또 곧 정책의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예. 남은 기간에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예.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예산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 1년 남은 기간 동안 저 위원회를 바꾸시지는 않죠? 남은 시간 동안 계속 끝까지 가시는 거죠? 예, 원래 상임위는 2년이 원칙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대표님이 바뀌셔가지고 저를 또 딴 데로 보내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보내시지 않을까. 네. 워낙에 또 이 예결특위에서 또 많은 일들을 하셨으니까 네. 또 전문 분야 살려서 계속 네. 남은 1년간 임기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우리 경기도 재정 지킴이로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우리 1,400만 경기도민 그리고 지역구로 계신 우리 하남 시민들 위해서 우리 한 말씀 부탁드리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경기도민 그리고 하남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 또한 열심적인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과 결산을 통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남은 기간도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고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간신한 응원 부탁드리며 언제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도의원 여러분 곁에 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정포커스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